안녕하십니까. 북한 스포츠 방송 현황과 남북 스포츠 방송 교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저는 성문정입니다. 현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그게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에는 먼저 북한 스포츠 방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한 스포츠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북한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2부에는 북한 스포츠 방송과 남북 교류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스포츠 이해입니다. 북한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이제 북한 정권에서 스포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정권과 스포츠입니다. 사실 북한에서의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주로 체육이라고 많이 하죠. 남한에서는 체육 대신에 이제 스포츠라는 단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주로 스포츠를 씁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여전히 체육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이라는 말을 가장 과학적으로 정의해 놨다라고 평가하는 북한은 스포츠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정치용어사전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용어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북한에서의 체육은 신체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 준수에 달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개발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많이 다르죠. 반면에 우리 남한에서는 스포츠 기본법에 의하면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이다. 그리고 여기에 체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용어 사전에서 보듯이 용어는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이런 사회과학 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의 정의를 북한 헌법에도 사실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헌법 제55조에 보면은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북한에서의 체육의 가치는 사회주의적 정치 이념과 지극히 일치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체육은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수단이 체육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남한에서는 개인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손용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데 이런 체육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와 북한에서 강조하고는 체육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3대 정권에서 지금까지 스포츠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의 체육과 관련된 논리는 김일성 시대에 정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의 북한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이 인민을 튼튼히 건강을 튼튼히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수단, 국방과 노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서의 체육은 선수 위주의 체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이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유흥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게 사실 1946년 10월 6일 체육인민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하면서부터입니다. 결국 이 연설에서부터 북한의 모든 체육은 선수 중심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중심인데 이 일반 국민들을 위한 그 체육 활동들이 결국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노동을 튼튼히 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그런 시금석으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 안에 북한의 주요 체육 정책들은 체육의 대중화 정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 국방 체육, 군중 체육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가다할 것 같으면 북한은 집단주의적 체육 정책을 강조를 하면서 모든 체육 활동에 개인의 경기력보다는 집단의식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기대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민체력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간체조를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 직장, 학교, 작업반 단위의 체육 소조 활동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업간체조가 나오는데 아마 40대 이후 50대 넘어가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다닐 때 중간체조를 경험해 보신 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2교시가 끝나고 나면은 운동장에 나가서 국민체조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바로 이러한 형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라 해서 업간체조라는 형태로 북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국방체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민체력검증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류탄 던지기라든지 총 들고 이어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육 사업들은 철저하게 북한의 주체 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에 대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는 순수한 민간 체육단체 중심의 체육 활동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국방체육의 생활이라든지 생산 노동과 체육 활동을 결합시키는, 따라서 체육에 대한 모든 사업들은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당의 가치 중심적으로 통제되고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김일성주의를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 김일성하고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엘리트 체육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대회의 우수한 성적이 국가 이상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도 체육관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국가체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체육 사업을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인민체육인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인민체육인으로 칭송을 하면서 체육 영웅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즉 김일성 시대하고는 약간의 기조를 좀 달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에서는 체육인 우대 정책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게 되면 영웅이란 칭호를 수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좀 달리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체육학교 지도원으로 배치해서 군대도 안 보내는 그런 실정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사업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집단 체육을 지극히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심, 체육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나 단체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결심이라든지 복종심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루어졌던 행태들이 개인에 대한 스포츠 활동,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배움의 천리길 이어달리기. 그래서 가끔가다 TV에서 보면은 그 강추위 때 백두산 이어달리기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조깅을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집단 달리기하고 집단 체조를 강화시킵니다. 아마 집단 체조할 것 같으면은 김일성 경기장이라든지 능라도 체육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리랑 출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게임이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관광 자원화하면서 웨어블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김정일 시대에 이루어졌던 북한의 스포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정은이 급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는 김정일 정권의 스포츠 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만 약간의 좀 차이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체육 강국을 실현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맥락은 김일성이가 초창기에 강조했던 스포츠를 체육을 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한다라는 그런 공산주의적 혁명 인간을 완성하는 그런 기조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느꼈던 스포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왜냐하면 30대 초반의 나이로 북한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노세한 관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김정은의 스포츠와 관련된 통치 이념들이 체육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로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활동에 사실 국가 중심의 체육 활동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김정은이 강조했던 이런 체육의 가치가 노세한 관료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통치자가 자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스포츠를 강조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체육 강국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이런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국제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 그다음에 대외 체육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게 되면은 공항에 직접 나가서 안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각종 연회를 개최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과거 정부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가 행진까지도 해주고, 그리고 여전히 주택을 제공해주면서 평양에서 살 수 있는 특혜를 주는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많은 그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게 되고, 결국은 함경도라든지 강원도 저 구석 산골에 살아도 체육활동에 적극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국가대표가 돼서 국제대회에 나와서 우수상 수행을 거두면 그 부모들과 같이 평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들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스포츠가 김정은 같은 경우는 세계 그 중요한 외화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농구를 즐겼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하고 있는 유로 축구들을 보면서 축구가 인민 대중들을 끌어들이면서 지극히 통일성이나 단결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잘만 키우면 수많은 외화벌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한 거죠. 그래서다 보니까 이 친구가 평양 국제축구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스포츠를 통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문수대 물놀이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신령 스키장도 설치해서 결국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활동으로 좀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놀이장이라는 마신령 스키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초고급 엘리트들 이외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 이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은 평양 이외에서 다른 지역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기려면은 지역을 떠나서 마신령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평양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골에 사는 인민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변화한 평양의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만큼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 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거의 문을 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체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스포츠 정치의 일환으로서 그러고 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렇게 스포츠를 강조하게도 됨에도 불구하고 역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경기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리우 올림픽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3개는 기본으로 땄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겨우 따지 못하고 은메달, 동메달 수준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역도를 부분이 참가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북한이 역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반도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핑과 관련된 검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선수들이 도핑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에 따라서 역도위원 세계 역도연맹에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해서 현재 그 남북 스포츠 교류가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북 분단이 지금 거의 80년에 다가가고 있죠. 모든 부분들이 이질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별화를 넘어서 이질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교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남과 북이 경계를 통해서 서로 달아가는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과 북이 쓰는 스포츠 용어도 많이 다르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는 혹자들은 북한이 오히려 우리 한국말을
더 한국적으로 쓰고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외래어가 기본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표준어로서의 외래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용어들을 전부 한글화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선수 코너킥을 찰 때 북한에서는 코너킥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물론 최근에 방송국에 보면 한두 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스포츠 용어도 이미 한글화 시켜서 코너킥도 구석차기라든지 뭐 페널티킥도 뭐 자유차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달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북한의 대회 경기 화면을 보면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남북 분야에서의 수준 격차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훨씬 경기력들이 앞서갔었습니다. 이건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이 중공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해방 이후에 70년대 초반까지는 잘 살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스포츠 분야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북한이 먼저 땄고요. 우리는 이제 84년 이제 양정모 씨가 이제 올림픽에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게 이제 처음인데, 우리보다 벌써 4, 5년 전부터 이미 북한에서는 올림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남한이 스포츠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경기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4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계올림픽에서는 6위, 7위를 기본으로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서양 중심의 운동이라는 펜싱에서도 절대적인 금메달을 따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처져 있는 경우는 결국은 스포츠 과학이 기반이 되는 스포츠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남북 간 차이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시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겠느냐? 단순히 체력, 정신력 이런 것들을 강조한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역도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축구라든지 권투라든지 이렇게 해서 승산 종목을 한 9개 종목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북한에서 최근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종목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스포츠 과학이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거의 북한에서 육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결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연결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남북 이질화되어 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경기적으로 보면은 스포츠는 세계 만국 공통어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용어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대회를 보거나 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대회를 본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거기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관람객 같은 경우는 골 넣으면 즐거워하고 골 먹으면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동시적인 희노애락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남북 단일팀이라든지 남북 대항이 이루어지면 공동 응원도 하고, 이런 것들은 민족적 정서를 복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많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남북 교류를,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많은 분단된 점이, 단절된 측면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북 스포츠 교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성입니다. 스포츠 문화 행사로서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남북 교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평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과 평양팀과 서울팀이 상호 방문을 하면서 축구 시합을 했던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문화 행사로서의 1929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유지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남북 대결 시 시청률이 거의 20%를 동시간대 절대 1, 2위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만의 고유한 숙성으로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공동 응원으로서
공동체 형성에 가능하다. 전혀 다른 이질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 화가가 만든 그림과 북쪽 화가가 만든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동일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 공연단이 내려와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하더라도 참 발성 자체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아무리 봐도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스포츠 자체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중단될 때도 당사장 교류가 서먹서먹할 때도 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교류를 성사시키는 국제경기단체가 있습니다. IOC입니다. 그 다음에 피파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IOC 같은 경우는 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있을 때 남북 공동 일정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올림픽 과정에서의 남북 공동 입장은 해당 IOC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슈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도 중요한 대회가 아니고 청소년 대회 같으면은 남북 단일팀 만들자 이렇게 오히려 중재에 들어옵니다. 다만 남북 간의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러지 못한 측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북 교류, 스포츠 교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느냐? 크게 이제 서너 가지의 형태로 유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만 먼저 이제 회담이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 각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회에 참가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 당사자간 교류하는 형태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게 이제 남북 체육 회담형입니다. 근데 이 남북 체육 회담 같은 경우는 6.25 이후에 남북이 단절되고 난 이후에 남북 간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회담을 했던 게 스포츠 회담입니다. 그리고 1960년도 의 첫 회담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단일팀 구성까지 계속 합의했다가 결렬됐다가 합의했다가 결렬 이런 형태들을 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964년 도쿄올림픽 때 가장 먼저 이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이때 좀 비하인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한이 이 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IOC가 만약에 64년 도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참가하기 위한 회담에 남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을 한반도의 대표팀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못해 우리나라가 가서 회담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많은 회담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대부분이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회담의 유형들은 화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합의까지 다 이루어졌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선수단을 구성하는 데서 약간의 이질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한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병역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매달 100만 원씩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주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장된 기회를 단일팀을 통해서 박탈시키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새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남북 남자들 간의 단일팀 구성은 참 영원한 일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남북 단일팀 같은 경우는 주로 여자팀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연금 주는 점수가 좀 아주 낮은 그런 대회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대규모 대회에서는 종합대회에서는 사실 단일팀 구성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입장형이면서 응원하는 형태들입니다. 아마 올림픽만 하면은 남북 공동 입장하고 여기에 국민들이 뭐 눈물도 흘리면서 응원했던 시기가 벌써 이제 2000년 때부터 24, 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만 하더라도 북한 응원단이나 예술단이 500명이 내려와서 같은 공연들을 했던 것들은 아마 국민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지역 상호 개최 참가형들이 있는데, 종합대회 같은 경우는 2002년이라든지 2014년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었고, 그리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선수단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쇼크받은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 응원단들이 응원을 가고 오다가 김정은 남북한 정상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걸개 그림이 프랑카드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거기에 김정은 산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위대한 수령 동지가 비를 맞고 있다고 응원단들이 내려서 단체로 울고 시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참 충격적인, 이만큼 상호간의 이제 문화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 대회, 각종 뭐 역도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라든지 태권도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가하는 경우는 또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교류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인천, 경기도 이런 쪽에서 뭐 축구 대회라든지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이런 대회들 교류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친선 교류형들이 있습니다. 통일축구, 통일농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단일팀 구성을 제한한 형식의 이제 체육회담이 주로 이주였습니다만은, 이것마저도요 역시 체제 경쟁 이념 대결 수단을 많이 활용을 했었다. 그래서 성과는 없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 간 교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84 뭐 LA 올림픽이라든지 88년 서울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결국은 체육회담을 통해서 남북 경쟁 의식만 강화시켰을 뿐이지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상호 신뢰 부족으로 결렬을 반복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과정을 보면은 남북 체제 경쟁에 몰두해서 체육교류마저도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했던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좀 진보 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실 단일팀 구성들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이제 선할 때 1991년대 박종환 감독에서는 청소년 축구라든지 그다음에 탁구 단일 현정화 뭐 이런 단일팀 구성해 가지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과 같이 통일농구, 통일축구 이런 교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참가를 통한 교류가 아니라 남북 당사자 간 친선 교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때가 김대중 정부다. 이게 이제 햇빛 정책의 일환으로 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김대중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남북 간 평화 증진 및 공동 번영이라는 정책적 기조 안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특히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체육 행사가 처음 실시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 10월에 제주에서 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축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북한의 190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는데, 이때 뭐 그네타기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속 스포츠를 중심으로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로서는 이제 그 유일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그 남북 간의 경색된 국면이었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2000년대 들어왔건 사실 노무현 정부까지 남북 금강산 관광이 쭉 이루어져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2008년도에 남북 금강산에서 이제 북한에서 우리 관광객의 피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 사실 전면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현 윤석열 정부까지 대북 강경 쪽으로 인해서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게 남북 당사자 간 교류는 한 건도 없고, 국제 dengi 대회에서 우리는 스스로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소속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이라든지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거기서 악수하고 서로 교류하고 연습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이제 절대 불가하는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남한의 얘기가 아니라 북한에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사진도 찍지 말라라는 그런 내부 지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다. 특히 단일팀 같은 경우들도 있었다. 그리고 단일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그게 이루어져 왔던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도 탁구, 핸드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사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양 공동선언을 하면서 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공동유치 합의하기 위해서 기본 시안을 만들 때 저도 참여해서 작업을 해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은 남북 간의 단절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가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도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과거에는 박원순 시장 때는 남북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였었습니다. 지금은 단독 유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물론 유치가 한국 쪽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북한에서도 이렇게 생떼를 꼈던 것들이 있죠. 공동 개최하자, 부분 개최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역사를 보면은 불보듯 뻔하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도 사실 북한의 장웅 전 IOC 위원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IOC 위원을 이제 뭐 사퇴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려고 우리 체육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따라서 남북 단일팀 구성은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얘기가 사실 지금 남북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아마 굉장히 맞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런 교류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남북 당사장 교류들이 상당히 남북 교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회담을 하거나 공동 입장 이런 것들이 한정된 교류 중심이었다. 그래서 남북 당사장 친선 교류는 지금까지 남북 교류가 100번 있었다 하면은 약 40건도 안 되는 약 38%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소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런 교류도 특정 주체나 특정 종목에 한정이 되어 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남북체육교류협회라는 이 단체에서 북한의 4.25 체육단하고 연계해서 북한의 4.25 체육단들을 남한으로 전지훈련시키거나 남한대에 참가시키거나 이런 형태의 애들이 있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축구, 탁구, 농구 이런 소수 종목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남북 스포츠 교류는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민간 차원의 이런 확대를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탈정치적이어야 된다. IOC도 국제단체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장웅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따라서 스포츠인들이 체육인들이 아무리 교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남북 스포츠 교류의 주요 특징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부에서 남북 체육 교류와 그다음에 북한 체육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기반으로 잠시 후 2부에서는 북한 스포츠 방송의 현황과 그다음에 남북 스포츠 방송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필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